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민법 입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오늘부로 마지막 입문 강의를 마치고 1월부터는 기본서를 통해서 본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요. 계약 성립 부분 만나실 차례.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죠. 쌍방이 거래 조건을 관철을 시키는 게 계약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 내용을 관철시키는 게 계약이죠. 거꾸로 상대방 쪽은요? 상대방 쪽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상대방 쪽에게는 불리하게. 그죠? 그래, 그 타협점이 계약 성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인 219페이지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가령 A가 임대인이요, 상가를 임대를 놓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임대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거꾸로 세입자인 임차인은요, 싸게.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 상가를 이 조건으로 임대를 놓겠다. 그거를 임차인 쪽에서 오케이 하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가 딱 맞아 떨어지면, 즉 합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계약은 성립했다. 즉 계약 성립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을 때? 합치가 되었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때 청약은 뭐예요? 먼저 한 거. 먼저 제안한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청약. 나중에 받아들인 거를 승낙. 우리는 수락에 따라오는데 수락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승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얘 요구 조건을 내가 수락을 했어. 오케이 해줬어. 승낙. 먼저 한 게 청약, 나중에 한 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의 내용이 뭐 할 때요? 계약 조건이 뭐 했을 때? 합치가 되면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합치가 되면. 이때 합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되었다고 그래요? 결렬되었다고 그래요? 결렬된 거. 계약 결렬된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불합의라고 그래요. 같이 불러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불합의. 계약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뭐라고 그러고요? 합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불합의라고 그래요. 계약이 결렬된 거야. 결렬된 거.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가 쉽게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이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아요. 그죠? 아파트 가격 15억 되고 10억 되고 이러면 거래 쉽게 성사 안 됩니다. 계약하려고 했다가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을 때요? 합치가 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이때 청약이라는 개념과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또 달라요. 청약의 유인. 유인은 무슨 뜻입니까?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내 영업장으로, 내 거래처로 끌어당기는 과정을 유인했다라고 그래요. 유인. 대표적으로 우리 마트라든가 이렇게 상가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 앞에서 직원이 뭐 하세요? 직원이 매장 안에 들어와 보세요라고 하죠. 들어와 보세요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거예요. 이때 그 상품에 대한 금액은요.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유인해요. 금액을 제시한 채 이렇게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거래 조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래 조건을 정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 내용,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고요? 안 정하고요? 안 정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던지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유인했다고 그래요. 유인했다. 구별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봇대에 보면 요즘엔 드물지만 예전에는 전봇대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하숙생 구함, 전세방 구함, 전세 구함 이런 거 있죠. 금액은 있어 없어? 없고 연락처만 있어. 연락처만. 전화번호만. 그죠?
전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 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꼼꼼한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꼼꼼한 주인들은 적어놔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죠? 거기다 뭐라고요? 신혼부부 원함 이런 것까지 넣어. 그럴 땐 뭐야? 그거는 청약이라고 그러는 거. 왜요? 금액이 딱 어떻게 된 거? 정해져 있는 거. 구별되시나요? 예. 직원 구함. 그죠? 이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당 얼마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냥 없어. 업종도 없어. 그냥 뭐라고요? 알바생 구함. 그죠? 연락바람. 요거는요? 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 광고 낸 거 신문 전단지에 막 껴들어오죠. 그 분양 광고 나온 건 그건 뭘까요? 예, 유인입니다. 오케이. 올해 시험 문제.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으로 보아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요? 유인이다, 유인. 광고 전단지 있죠? 예, 그거는 유인이다, 유인. 그래서 청약이라는 개념하고 뭐하고요? 이 개념을 구별을 잘 지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때 청약은요, 청약은 누구를 상대로요? 누구한테 청약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청약의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이 아파트를 사라. 5억에 사라. 누구한테 청약을 해요? 특정인이어야 돼요? 아무나 다 돼요? 아무나 돼.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도 되고요. 불특정인 다 가능해요. 꼭 특정인만 되는 건 아니죠. 불특정 다수도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꽃집에서 꽃 팔 때 누구한테 팔아요? 꽃 누구한테 팔아요? 아무나 다. 아무나 다. 근데 승낙이라는 거는요. 이 승낙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한테. 저 제안한 사람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이 될 사람은 누구다? 승낙의 상대는 특정이네요, 불특정이네요. 요걸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특정인만 되고 누구한테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승낙을 하면 법적 효력이 줘요, 안 주어져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요? 누구? 특정인, 불특정인. 특정인도 되고 누구도 되고요. 양쪽 다 되죠. 근데 승낙의 상대방은 오로지 누구만을 지칭한다? 예, 여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청약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사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의 효력은요?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은 내 의사표시한 게 상대편한테 어떻게 하면? 도달이 되면.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청약의 효력 발생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도달 시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요. 내가 물건 얼마에 팔겠다고 제안한 거 그 이메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어.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무슨 의사표시가? 청약이요. 그럼 승낙도요. 승낙도 저절로 돼요. 의사표현해야 돼요. 의사표현해야죠. 승낙의 의사표시는요. 승낙의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자, 여기서 계약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이 뭐예요? 격지자라고 돼 있죠. 격지자 할 때 격지자는 무슨 뜻? 멀리 떨어진 거죠. 저 제주도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서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분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 격지자. 사람이 격리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떨어져 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 한 때? 발송 시에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청약이라는 의사표현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 근데 거꾸로요.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승낙이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발송한 때 생겨. 발송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A가 B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요. 자, 내 아파트를 사라. 내 상가를 사라. A가 B에게 제안을 했어요. 10억에. 그때 A가 답변은 언제까지 하는 걸요? 12월 30일까지 답변이 와야 돼. 언제까지 답변 와야 돼? 12월 말까지가 승낙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12월 31일. 제안을 한 거예요. A가 먼저 했으니까 뭐라고 그래? A가 먼저 했으니까 청약자. 그 제안을 받고 B가 고민을 여러 차례 하다가 마침내 사기로 수락을 했어요. 그럼 B가 뭐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근데 우편물을 언제 보냈냐면 12월 26일 날 발송했어요. 언제 발송했어요? 26일 날 발송했어요. 발송해서 언제 들어갔냐면 12월 29일 날 A의 집에 우편물이 배달이 됐어요. 도달이요. 그럼 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언제고요? 29일이고 보낸 날짜는 26일이죠. 그럼 기간 오버한 거예요? 기간 안에 마지노선 안에 들어갔어요. 이 기간 내에 들어갔죠. 그럼 거래는 성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성사가 된 거죠. 제 요구 조건이 30일인데 이 말일까지 기간 맞췄죠. 그럼 계약이 된 날짜는 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격지자간. 이렇게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승낙을 뭐 한 날? 이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한 날이 아니고요. 도달한 날이 아니라 뭐 한 날? 발송한 때. 이때 된다는 거죠. 26일 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발송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발송주의.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 도달주의를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예외를 넣었다. 예외. 언제만 예외예요? 언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뭐만? 승낙만 발송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계약은 29일 날 성사되는 거예요? 발송한 날 되는 거예요? 발송한 때 되는 거예요. 단, 이 승낙이 언제까지는 도달이 돼야 됩니까? 이 기간 안에는 들어가야지.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이 마지노선 안에 들어가야 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만약 이때 보냈는데 1월 초에 들어갔어요. 1월 초에.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갔어요. 오버해버렸어. 그럼 거래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보냈는데 이게 언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노선이? 저 기간 안에 배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거래는 언제 돼요? 도달된 때요? 보낸 때요? 오케이. 보낸 때. 이걸 발송주의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청약은 도달한 때요? 발송한 때요? 도달주의고 승낙은 뭐한 때? 발송주의. 그래 이게 서로 다르네요.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각각 다르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래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고찰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20페이지 보세요.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3번에 청약의 상대방과 승낙의 상대방 이런 제목 하에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인도 되고 누구도 돼요? 불특정 다수 다 되죠? 근데 승낙의 상대방은 꼭 누구로 정해줘야 돼요?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거기 써보세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기출문제.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다음 밑에 4번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의 따옴표 찍어볼까요? 격지자는 무슨 뜻? 멀리 떨어진 사람. 그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날? 발송한 때. 승낙의 동그라미 하실게요.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 우리 시험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왔어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맞죠? 틀렸죠. 격지자 간에 뭐만? 청약이라고 그랬죠. 청약은 언제 생겨요? 도달한 때요.
예, 아주 미묘해요. 오케이. 다음 02번은요. 교차청약이에요. 교차청약은 뭐예요? 우연히 교차해서 써보세요. 우연히 교차해서 계약이 성사된 거. 예컨대 A가 호동이가 여기 영자 누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누나, 내 아파트 살 거야? 10억에. 내 아파트 살 거야. 그죠? 살 거야? 라고 물어봤죠? 청약을 했죠? 그랬더니 영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호동이한테. 호동아, 그 아파트 나한테 10억에 팔래? 라고 물어봤어요. 승낙을 했어요? 얘도 청약을 했어요?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승낙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이 어때? 내용이 똑같죠? 얼마에? 10억에. 내용이 똑같죠? 얘도 청약을 했고 얘도 뭐 했어요? 영자도 청약을 했죠.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같죠. 그러면 거래는 된 걸로 봐요? 안 된 걸로 봐요? 된 걸로 봐요. 왜요? 내용이 똑같잖아. 그럼 언제 거래가 된 거냐? 늦게요. 늦게 승낙을 한 사람, 늦게 청약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어떻게 할 때요? 상호 교차했죠. 이렇게 크로스 됐죠. 그때는 계약이 언제 성사가 돼요? 양청약. 양청약이 뭐 할 때? 도달한 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도달한 때. 왜 도달한 때가 되었을까요? 둘 다 뭐만 했어? 둘 다? 청약만 했잖아. 청약. 둘 다 청약만 했기 때문에 늦게 도달한 거. 늦게 도달한 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양청약 밑에 뭐라고 쓰면 돼요? 늦은 청약. 나중 청약이죠. 나중 청약이 배달된 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먼저 한 거, 늦게 한 거. 늦게 한 청약이 도달이 되면 계약이 성사가 된다. 오케이. 세 번째는요. 03번은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나와요. 의사실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청약과 뭐하고요? 승낙이 뭐 할 때? 맞아 떨어져야, 합치가 돼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교차청약은 뭐야? 교차청약은 뭐만 있는 거예요? 청약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이건 지극히 우연이지. 우연이죠?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교차청약은요? 짜장면 짬뽕 할 때요. 이렇게 둘이 연인끼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그거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뭐까지 맞아야 돼요? 금액까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교차청약이죠. 그죠? 예, 100만 분의 1이죠. 그거 짜장면도 아니고 저 부동산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의사실현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에 동그라미 의사. 의사 위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이해가 쉬워요. 승낙 의사를. 승낙이라는 거는 의사죠. 승낙이라는 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승낙이라는 의사를 뭘로 표출한 거예요? 행동으로 표출한 게 의사실현이에요. One more time. 승낙이라는 의사를 뭘로 표출한 거? 행동으로 표출한 게 의사실현이에요. 자, 우리 마트 가시잖아요. 마트 가면 장바구니에다 막 이렇게 내가 쇼핑 볼 거를 막 담아 놓죠. 그죠? 예, 그래서 담아 놓은 거를 어디다 올려놓아요? 계산대에다 딱 올려놓죠. 그래요. 그때까지요. 이거 산다는 말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 그죠? 그냥 뭐만 줘요? 카드 주죠. 그리고 나와. 말했어, 안 했어? 한마디도 말 안 했어.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언제 한 거야? 나하고 그 마트하고 거래가 언제 된 거예요? 카트대에 올려놓을 때 사겠다는 승낙을 뭘로 한 거야? 사겠다는 승낙을?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승낙이라는 게 꼭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꼭 말로 해야 되냐고. 말로 해요? 말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말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오래 살면 말이 더 필요 없어. 그죠? 예.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패턴,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은 우리 민법은 몇 가지를 상정을 한 거예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유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요. 뭐하고 뭐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우연히 뭐 한 거? 우연히 교차 청약. 우연히 청약이 교차됐어. 세 번째는 뭘로요? 승낙이라는 의사를 말로요, 행동으로? 의사 실현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계약 성립 패턴 유형을 민법이 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성립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오케이? 이 중에서 한 문제 출제를 해요. 되셨나요? 예.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사가 돼요? 계약은? 승낙을 뭐한 때? 발송 시에. 승낙을 뭐한 시점에? 발송 시에 계약이 성사되고, 교차 청약은 계약이 언제 성사돼요? 둘 다 뭐 할 때? 둘 다 뭐 할 때? 도달 시에. 둘 다 도달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발송 시고. 의사 실현은 계약이 언제 돼요? 장바구니 뭐 할 때? 담을 때. 담을 때를 우리 민법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볼까요? 책 볼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때. 뭐가 필요 없어요? 승낙의 통지.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는 때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요?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가 무슨 뜻? 행동으로 한 때. 행동으로 한 때. 저거 넣어보세요. 뭐 한 때? 행동으로 한 때. 사실이 있는 때의 별표.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 언제다? 시점이? 사실행위가 있는 때다. 사실행위가 있는 때. 장바구니에다 뭐 한 때요? 담아가지고 올려놓을 때. 그죠? 이때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쫓아와서 어떻게 해? 와이프가 쫓아와서 빼내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요? 철회한 거거든. 철회한 거에 살려고 그랬다. 그죠? 오케이. 자, 이래서 계약 성립에 관한 고찰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보셨고요. 이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효력.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 이렇게 계약법 총론 이렇게 전개가 되어요. 성립 문제 하나, 한 문제 출제. 계약의 효력에서 세문항.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서 한 문항.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계약의 효력의 첫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 보실게요. 동시이행, 거기 잘라볼까요? 항변권 잘라보고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 자, 매매 계약을 가정해 볼까요? 매매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요, 매도인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집 판 사람이 해줘야 될 거는 집의 소유권을요. 집의 소유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매수자는요. 매수자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대금이죠. 돈이죠. 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쪽에도 의무가 있고 이쪽에서도 의무가. 그리고 의무가 한쪽이에요? 쌍방에게요? 쌍방에게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이때 쌍무계약은 저 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쌍방의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 뭐가 맞물려 있는 거? 의무가. 이 채무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지. 맞물려 있지. 그럼 얘가 주면 어떻게? 얘가 주면 얘도 주면 되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에 이행하라고. 동시이행을 해. 얘가 주면 반대편도 어떻게 돼? 반대편도 줘야지. 그래 공평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요. 크리스마스 25일 날 이날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얘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타방도 안 줘. 그래야 공평하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은 이런 개념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요. 일방 쪽에서 의무를 어떻게 하면 채무를 이행하면 줬다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하면 타방도 어떻게 돼? 타방도 같이 이행해. 같이 공평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강의를 피 튀기게 하면 여러분도 공부를 예. 그죠? 이게 기브 앤 테이크지. 그럼 제가 강의를 설렁설렁 하면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오케이. 그러면 합격. 그죠? 예.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서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안 하면요. 얘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안 주면. 제공하면 제공을 안 하면. 제공을 안 하더라. 이때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더라. 안 하면 어떻게 얘가 제공을 해요? 제공을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거절하는 거?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얘가 제공할 때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얘가 뭐 할 때까지요? 제공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얘가 이행을 하면 어떻게 하면? 타방도 어떻게 해? 타방도 같이 이행해. 같이. 두 번째요. 제공을 하면 제공 안 하면? 안 하면. 얘도 어떻게 해요? 제공을 안 한다. 나도 제공 못해. 나 제공 못하거든. 왜 못해? 네가 안 주니까 나도 안 주지. 그죠? 예. 남편이 집 나간 지 일주일 됐어. 집 나간 지. 그죠? 안 들어와. 그럼 마누라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지. 왜요? 쌍방의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쪽에서 안 하면 타방도 똑같이 맞대응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제공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할 때까지요? 들어올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해도 됨, 안 됨? 거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다? 제공할 때까지. 이쪽에서 제공할 때까지. 얘가 제공할 때까지 내 거를 안 주고 거절할 수 있다. 이 관계를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자, 적어보세요. 세 가지야. 동시행 항변권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얘가 제공하면 어떻게 하고요? 이행하면 어떻게 하고요? 같이 이행하는 측면. 그걸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얘가 제공을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일방이 제공을 안 하면, 일방이 채무를 제공 안 하면 타방은 어떻게 해요? 타방은 제공을 해요? 타방이 제공을 안 해요? 안 해. 나도 제공 안 해. 타방이. 그럼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래,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 그럼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쳐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주인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집주인이 해야 될 거는 보증금 빼주는 거지. 뭐 빼주는 거? 보증금. 보증금 1억 빼가지고 와, 주인은. 세입자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세입자는 방을 비워줘야죠. 방을 비워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 학문적으로 집을 뭐 해주는 거? 인도해줄 의무. 집을 뭐 해줄 의무? 인도해줄 의무가 있어. 방을 빼줄 의무가 있고, 주인은 뭘 빼줄 의무? 보증금 빼줄 의무가 있어. 그럼 이 보증금 빼주는 거하고 집을 비워줄 의무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보증금을 안 주면 주인이 안 빼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버틴다.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그럼 진행된 거예요? 끝난 거야? 끝났죠. 11월 달에 끝나서 11월 말에. 11월 말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었어요. 종 쳤죠?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세입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거죠? 오케이. 질문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월세 낸다, 안 낸다? 질문 드려요. 임대차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음, 안 끝났음? 언제 끝났음? 임대차는 뭐 한 거예요? 종 쳤어. 쳤죠? 다만 얘는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주니까 뭘로 버티는 거예요?
항변권으로 버티는 거야. 항변권으로. 임대차로서의 권리로 버티는 게 아니야. 왜요? 임대차는 종쳤어. 그죠? 뭘로 버티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으로 버티는 거지. 임대차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는 어떻게 됐어 이미? 종쳤어. 뭘로 버틴다고? 동시행 항변권으로 지금 버티는 중이다. 이걸로 항변권으로. 오케이? 그러면 11월 말에 종료됐고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죠. 지날 때까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방을 뺀 거야, 안 뺀 거야? 그러면 세입자는 방을 안 빼도 책임을 져안죠. 그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방을 안 빼? 주인이 쫓아왔어. 주인이. 뭐라고요? 끝났는데 왜 안 빼냐고. 너 책임지라고. 너 책임져. 방을 안 뺐으니까 너 책임져. 라고 무슨 책임을 해요? 무슨 책임? 지체 책임. 이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서로? 없다. 서로 없다 서로. 누구한테 없는 거예요? 서로. 쌍방에게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누가 안 준 거예요? 누가 안 준 거야? 임대인이 안 줬나요? 세입자도 안 줬나? 얘 너 줬니? 너 비었어? 네가 할 거야? 했어? 안 했어? 안 했구먼. 얘도 어떻게 했고요? 안 했구먼. 남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랬더니 마누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안 들어왔죠. 그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둘이 똑같구먼. 니네 하는 게 똑같구먼. 오케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뭐 한 거예요? 둘 다? 안 준 상태예요. 지금 둘 다 안 준 상태. 둘 다 안 준 상태니까 서로 무슨 책임이 없어요? 서로?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이 없어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 얘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연기적. 언제까지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래서 이 항변권을 무슨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연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요. 일방이 줄 때까지.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연기, 늦추는 거, 딜레이 시킨다는 거죠.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름하여 연기적 항변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줘버리면요. 그럼 주인이 보증금을 빼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변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 오케이? 예, 이게 쌍무계약일 때 생기는 거예요. 쌍무계약일 때. 자,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챙겨주세요. 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을 하고. 제공 안 하면 어떻게 하고요? 제공을 해요? 제공을 못 해요? 못 하고. 그럼 언제까지 거절해요? 제공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 뒤로 넘겨서 222페이지 사례 보실까요? 사례 접근 민법 볼게요. 1항 쌍괄호 1. 임대차가 종료하면요. 임대인 측에서 해줘야 될 게 보증금 반환 의무.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이 뭐 해줄 의무? 방을 비워줄 의무를 뭐라고 표현해요? 목적물 인도 의무 또는 명도 의무. 인도 의무, 명도 의무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옆에 써보세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뭐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돼요? 매도인을 뭘 해야 돼요? 매도인. 너 매도인. 파는 사람은 뭘 해줘야 될까? 돈을 돌려줘야죠. 대금 반환이죠. 대금.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 대금을 돌려줘야지. 대금 반환해줄 의무가 있어. 너 10억 받았지? 10억 돌려주라고. 그럼 매수자가 해야 될 의무는 뭘까요? 매수자가 해야 될 의무는? 그걸 써보세요.
매수자가 해야 될 법적 의무. 목적물 받은 거 있죠? 목적물 어떻게 해야 돼? 가져온 거? 반환이죠. 목적물 반환.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은 집을 돌려줘야죠. 집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등기 가져온 것도 없애줘야 돼요. 등기 가져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요. 그거를 등기 말소라고 그래요. 뭐 말소? 등기를 뭐 해줘야 돼요? 말소시켜줄 의무가 있다. 너 돈 받은 거 토해내. 나는 등기 가져온 거 말소시켜줄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등기를 말소하란 말이야. 집 키만 주지 말고 뭐까지 해야 돼? 키만 줘요? 말소까지요? 등기 말소까지 해야 네가 끝나는 거지. 그럼 이걸 안 하면요. 키만 주고요. 매수자가 집 키만 돌려주고 뭐를 말소 안 해줘? 등기 말소를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얘는 뭐를 안 주면 될까? 대금 반환을 해요?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죠. 왜요? 두 가지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동시행 관계로 맞대응하니까 두 가지가 맞대응. 오케이? 예. 그러면 02번 볼게요. 02번에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별표. 성립요건을 때려잡는 게 민법의 첫걸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뭘 때려잡는 거? 성립요건을 부셔버리는 거야. 거기 성립요건의 별세개. 민법에는 성립요건이 곳곳에 나와요. 그거를 부셔버리면 민법에서 일단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기고. 첫 번째는요.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으로 서로 대가적인 채무가 있을 것.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이고 이 채무가 어떻게 돼? 채무가 서로 맞물릴 것. 써보세요.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을 것. 쌍방 채무가 맞물릴 것. 쓰세요. 무슨 채무가? 쌍방 채무가 맞물려 있을 것. 그래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있지요. 그래서 주의 보세요. 편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은 쌍방이 있어요? 한쪽 편만 있어요? 동시행항변권을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쌍무계약에서만. 그래 1번 볼게요. 쌍괄호 1번.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이 해줘야 될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거꾸로 매매가 뭐가 됐을 때요? 무효가 되면.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매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돈 토해내고 등기 말소해 주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 발전할 수 있죠. 점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지금 나왔고요. 세 번째 보세요. 전세권이 종료되면 종치게 되면 주인이 해줘야 될 의무는 전세금 빼주는 거고 세입자가 해줄 건 뭐예요? 목적물 인도. 방키만 줘요? 전세권 말소까지요? 말소 서류까지 넘겨줘라.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삼각형. 내가 은행 가서 대출 1억을 빼냈어요. 대출 1억을.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내 집을 잡히고 1억을 대출을 받으면 그 저당권을 없애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뭐를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죠. 대출금 상환을 해야죠. 그럼 은행이 뭐를 말소해줘? 저당권 등기해 놓은 거를 없애줘요. 말소해줘. 그럼 동시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를 먼저? 채무 변제를 해야 은행이 말소를 해준다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 변제를 뭐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라고 그래요. 같이 불러볼까요? 무슨 의무? 선자가 무슨 선? 먼저 해줘야 될 거. 먼저 해줘야 될 거. 그죠? 해줘야 저쪽에서 말소 작업을 해준다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변제가 먼저야? 변제가 뭐예요? 빚 갚는 거. 빚 갚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반대로요. 5번 써보세요. 밑에 5번에. 빚을 갚는 거하고요. 내가 빚을 5천만 원을 갚았다.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 빌린 거 오늘 갚았죠? 그럼 채권자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요?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러죠? 그럼 빚 갚는 거하고 영수증 끊어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이에요. 써보세요. 빚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서로 동시에 해줘야 된다. 빚 갚어. 돈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뭐 끊어줄게? 영수증 끊어줄게. 서로 간에 이거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근데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채무 변제.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의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상대방 채무가 뭐에 들어갈 것? 변제기. 날짜가 지나야지 날짜가. 오케이? 변제기에 동그라미요. 비워주기로 한 날짜, 보증금 빼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변제기 도래. 그 다음 3번은요. 근데 거기 보세요. 거기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가 맨 위에 제목이죠. 근데 그 위에 채무 변제기 도래 2번에 쌍괄호 2번 볼까요? 쌍괄호 2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방이 뭐 해줄 의무를 부담할 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때라고 그래서 선이행 의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의무가 나와 있어요? 선이행 의무의 동그라미야. 선이행 의무는 무슨 뜻? 먼저 주기로 한 거, 내가 먼저 주기로 한 거. 여기 보아요. 보통 계약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해요? 얘가 주면 얘도 어떻게 하고요? 그 날짜가 같은 날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날짜에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해요? 동시에 주는 게 공평하지. 맞죠? 근데 우리 현실 계약은 어때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래가 부지기수거든요. 그죠? 이상적인 거는 공평하게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실적으로요. 오케이. 자, 이분께서 화로 횟집 하셔, 횟집. 횟집 중에 횟집 운영해요. 저는요, 신규로 화로를 떼다가 횟집에다가 이거 공급하고 싶어. 저 백수 돼가지고 화로집에다 고기 납품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 영업장을 찾아가니 뭐라는 거야? 저쪽 횟집들이 다. 이 기존의 거래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 제가 제 화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커피도 안 줘, 문 닫아. 그죠? 거래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 횟집 사장님이 횟집 운영 중이니까 제가 신규 거래처를 여기를 뚫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를 뚫고 들어가요? 가격을 어떻게 해야 가격을? 낮춰야 된다. 두 번째는요. 대금 결제 조건도 나중에 해야지. 기존 업체보다, 그죠? 결제 조건이 더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납품한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지. 뭐라고 그래요? 대금도 어떻게 할게요? 낮춰줄게요. 거기 키로당 5만 원이면 나는 키로당 얼마라고요? 4만 원 할게요. 4만 원. 4만 원 싫어요. 그럼 더 할게, 더. 얼마에? 3만 원에 할게. 3만 원에. 그죠? 예, 자기 이직 하나도 없어. 이윤 하나도 없어. 왜? 일단 뚫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금 결제 언제 그러면? 예, 3개월 뒤에 해주세요. 3개월 뒤에. 물건 언제 들어가고요? 오늘 들어가고 대금 결제는 언제? 3개월 뒤에 대금 결제 해주세요. 납품은 내가 선납을 할게요. 선납하고 대금은 석 달 뒤에 받을게요. 그럼 저는 뭘 포기한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저쪽에 비율을 맞춰야 되고 거래를 뚫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B는 동시행 항변권을 누려요? 못 누려? 못 누려. 왜요? 3개월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화로를 생산 화로를 나중에 줘요? 먼저 줘요? 먼저 주고 돈 언제 받고? 나중에 받고. 그래서 B는 먼저 납품을 하기로 한 거니까 얘는 동시행 항변권을 지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B를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선이행 의무가 있다. 선이행 의무가. 먼저 주기로 했어 내가. 왜? 거래처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 얘는 오늘 내가 생선을 100kg 납품을 했다. 100kg 납품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 돈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쟤한테 바로 잘려. 그럼 얘는 선이행 의무를 약속한 이 사람은 약속한 B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면 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 왜요? 먼저 내가 납품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이행을 약정한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분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분도. 언제요? 3개월 뒤에. 언제요? 3개월 뒤에 갔어. 3개월 뒤에 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돈 안 준다는 거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3개월
되기 직전에 크리스마스에 옆 가게를 갔어. 요 집 옆 가게를 갔더니요, C라고 하는 횟집도 이제 뚫었어. 얘가 이분이 수완이 좋아서 저 집도 뚫었어. C라는 횟집도.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이 얘기를 해줬어. 뭐라고요? 저 횟집 뭐 할 거라고요? 망할 것 같다고. 망할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이분이 회를 선납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뭐 할 때까지? 돈 결제할 때까지 안 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왜 항변을 해요? 왜 항변? 불안하니까. 내가 돈도 못 받는데 내가 납품을 왜 해야 돼? 원래 약속대로는 어떻게 돼? 원래 약속대로는 먼저 어떻게 돼? 이거를 선납을 해야죠. 화로를 선납해야 되는 게 원래 약속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부도난다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선의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요? 깨버려? 왜요? 불안하니까. 그 항변권을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그래서 얘는 선납을 해요? 선납을 안 해버려? 안 해버리지. 그럼 여기는 전화는 더 온다? 총각 빨리 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요? 가야 안 가요? 사장님 돈 주세요. 돈 주면 제가 납품할게요. 그럼 얘는 선의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거절하고 있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 얘한테도 생길 수 있어. 되셨지요? 오케이. 그래서 계약은 원래는 공평한 건데 현실은 어때요? 공평해요?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죠. 거래 당사자가 힘이 균등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약자가 어떻게 해? 약자가 지고 들어가 먼저 준다고. 오케이. 그게 바로 무슨 의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의행 의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요? 동시행 항변권을 뭐 한 사람? 포기한 거예요.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동시행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왜? 내 권리 내가 포기한다는데 왜? 뭐를 포기하는 거? 동시행 항변권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는 유효다, 무효다? 오케이, 시험 문제. 26회 시험 문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건 유효, 무효?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거 유효, 무효? 가능하죠. 왜요? 내 자유야. 그죠? 시험 포기하는 것도 뭐고요? 자유, 유효하지요. 그죠? 예. 자살하는 것도 자유 아니에요? 자유죠. 그것도 자유라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권리도 권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래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논의를 보셨어요. 자, 그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볼까요? 03번에. 효력의 1번,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누가 줄 때까지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 써보세요. 누가 줄 때까지요?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의 밑줄짝. 누가 줄 때까지? 상대편이 나한테 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는요,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별표. 무슨 책임이 없어요? 서로 지체 책임이 왜 없어요? 서로 왜 책임이 없어? 누가 안 줘서? 둘 다 안 줬으니까지. 둘 다 안 줬으니까. 오케이. 다음 위험 부담 보시지요. 225쪽. 위험 부담할 때 위험이 무슨 뜻인지 거기다 잠깐 적어 보실게요. 위험할 때 위험은 무슨 뜻? 손해. 적어 넣어 보세요. 손해 부담. 위험 부담은 무슨 뜻? 손해를 누가 부담하지? 이 문제입니다. 써보세요. 손해를 누가 부담해? 손해를 누가 부담하나? 이 문제를 고찰하는 거예요. A가 보유하는 저 상가 건물을 B가 10억에 인수하기로, 매수인이 10억에 사기로 했어.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 후에 일이 꼬였어요. 지진이 났어. 뭐가 생겼어요?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건물이 다 붕괴됐어요. 뭐가 붕괴됐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돼 버렸다. 그럼 쌍방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두 가지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체결 후에 일어난 거예요?
체결을 위해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약속대로 이행이 될까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행할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황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근데 불능이 발생한 원인을 보니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거죠. 누구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됐어. 이행 불능. 불능이야 불능. 왜? 불이 나서 지진으로 불이죠. 지진으로 불능이 된 거죠. 그죠? 그 후발적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진이라는 것이 원인 촉발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탓을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A를 탓하는 거예요? 매수자 B를 탓하는 거예요? 둘 다 탓할 이유가 없다. 왜? A 탓도 아니고 B 탓도 아니죠. 그래서 A도 B도 뭐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과실 있어요? 과실 없어요?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지금 불능 상황이 초래가 되었어요. 이거 두 사람 다 잘못 아니야. 과실 없이를 뭐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없이. 적어보세요. 과실 없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귀책 사유 없이. 귀책 사유가 없이 일이 꼬였어. 일이. 귀책 사유가 없어. 다른 말로요. 책임 없이라고 돼요. 과실 없이요. 귀책 사유 없이. 똑같아요.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 지진 때문이야. 지진. 하필이면 여기에 왜 지진이 나와?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내 속을 태워. 그럼 질문 드릴게요. 결론 내볼게요. 결론. 그럼 얘는 건물을 넘겨줘요? 건물을 못 주게 돼요? 건물 뭐 했어요 지금? 붕괴됐죠? 그럼 건물 줘요? 못 줘요? 못 주네. 나 못 줘. 주고 싶어도 못 주네. 그죠? 그럼 얘는 돈 줘? 돈 안 줘? 돈 안 주지 나는. 돈 안 줘. 왜 안 줘? 건물 못 주는데 내가 돈을 왜 줘? 나도 돈 못 주네. 그죠? 그리고 헤어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건물 주고 못 주고? 못 주고. 얘는 뭐 안 주고? 돈 안 주고. 왜요? 이 쌍방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거든. 쌍무계약은. 이쪽에서 안 주면 못 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못 줘. 왜요? 공평해. 오케이. 그럼 얘는요. 얘가 줘야 될 건물. 이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요. 얘가 줘야 될 건물을 뭐라고 표현해요? 급부. 급부를 줘요? 못 줘요?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뭐 받는 거? 돈 받는 거. 돈 받는 거 돼 안 돼? 못 받지. 그래서 둘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없던 걸로 돼요. 계약은 어떻게 돼요? 없던 걸로 돼.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쌤, 그럼 계약금 걸은 건 어떻게 하죠? 계약금 걸은 건 어떻게 해? 걸은 거는? 돌려줘야지. 계약금은 돌로 반환 받고 계약 자체는 어떻게 하고요?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없던 걸로 하자는 뜻은 뭐예요? 건물 줘? 못 줘? 못 줘. 얘는 뭐 안 줘? 돈 안 줘. 질문이요. 그럼 여기서 지진으로 건물이 폭삭 주저앉게 되면 손해는 누가 부담해요? 손해를 진 사람은 누구야? 손해를 입은 사람. 건물주지. 왜요? 뭐를 못 받았어? 돈을 못 챙겼지. 왜 못 챙겼어요? 붕괴돼서 돈을 못 받았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누가 입은 거예요? 집주인이. 집주인은 건물을 줘야 돼요? 가질 사람이야? 건물 가질 사람이야? 줄 사람? 건물을 줄 사람이니까 이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은 뭐를 줄 사람? 건물을 줄 사람, 받을 사람? 줄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건물 판 매도인을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왜 채무자라고요? 건물을 뭐 할 사람이니까? 넘겨줄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뭐를 부담한다? 손해를 부담한다. 누가 손해를 부담해요? 채무자가 뭐를 부담한다? 손해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있는 걸로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하고 손해는 누가 부담해? 손해는 누가 부담해?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를 지칭해요? 매도인. 왜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었어요? 건물을 갖다 줄 사람이지.
채무자가 뭐를 부담하게 돼요? 손해를 부담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문 볼게요. 537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요. 쌍방의 무슨 사유예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 책임 없는 사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때. 이행할 수 없는 때는 뭐예요?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불능이 됐어, 불능이. 그럼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 뭐예요? 돈을 청구해야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손해를 누가 부담해요? 손해를? 채무자가. 오케이.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케이. 지진 나면 누가 땅을 치고 울어?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집주인이 왜 울어요? 뭐를 못 받아서? 돈을 못 받으니까 땅을 치고 울지. 그걸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계약 해제 그리고 해지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건 잠시 쉬었다가 만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